나는 이별이 참 쉬운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얼굴이 좋기도 하면서 민망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별이 이별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주변인이 우리의 이별을 이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치 정해진 것처럼 우리는 늘 다시 만났다. 아니, 만나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을 만났더니 어느 순간 그 말에 진절머리가 나더라.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연애가 하고 싶지 않아졌고, 내 바람대로 나는 이별을 쉽게 내뱉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뜻대로 되던가 이번에는 이별을 쉽게 내뱉는 남자를 만났다. 그래, 처음에는 그도 분명 쉬운 말은 아니었을 거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나와 하는 연애가 힘들고 버거워 그만 깊어지자 말했겠지. 그래서 나도 울었다. 그 말을 뱉을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져 나를 자책하고 우리의 이별 앞에서 나는 아파했다. 그러나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고 더 연애를 했다. 그는 이후 술을 마시고 욱하는 마음에 내게 이별을 통보하는 일이 2번 있었고 나는 그때 체감했다. 가볍게 뱉었다고 해도 이별은 절대 가벼울 수 없다는 것을.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뱉을 땐 몰랐는데 직접 당해보니 그 상처가 꽤 넓고 크다. 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한다. 차라리 바람을 피세요. 15분 라디오 그 14번째 방송, 저는 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의 오프닝은 스친 것들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김은비 씨의 책 중에서 차라리 바람을 피세요라는 글을 읽고 왔습니다. 저 제주도 정말 잘 다녀왔거든요. 제주도에서 사온 책이 한 3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소심한 책방이라고 뭐 이제 북촌 같은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런 독립 출판물을 파는 서점들이 요새 계속 생기고 있는데 서울에는 연남동 쪽에 한 몇 개 있고 북촌에 이제 요조 씨가 하는 무사 책방이 있고 제주도 종달리 동쪽 쪽에 소심한 책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들렀는데 마음에 드는 책들이 있어서 3권 정도 사와서 읽고 있습니다. 스친 것들에 대한 기록물은 얇기도 하고 워낙 글을 잘 쓰셔서 벌써 다 읽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글을 들고 왔어요. 이제 설 연휴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방금 전을 붙이고 왔는데 이제 저희 집은 옛날부터 계속 제사를 지내오다가 그게 점점 간소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는 고모, 큰 고모, 작은 고모네가 항상 오셨는데 어느 순간 큰 고모네가 본인 분들의 이제 제사를 따로 지내려고 오지 않으시게 되면서 또 한 1년 전부터 또 작은 고모네도 안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만 우리끼리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요. 엄마가 덜 힘든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막 좀 도와주려고 손을 좀 움직이는 편이어가지고 전 별로 안 붙였는데 손에서 아직도 밀가루 계란 냄새가 나네요. 여튼 그랬답니다. 저스트 10미닛 시간에 제가 이제 워낙 일주일 정도로 쉬었다 보니까 주제를 받으면 그게 뭐가 없을 것 같아서 흐지부지 될까봐 주제를 일부러 안 받았는데요. 제주도 얘기해드리려고요.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 저는 요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아, 내가 비행기 멀미가 있나 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멀미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는 되게 그냥 흔히 알듯이 메스꺼워지고 뭐 토할라 그러고 하는 거고, 하나는 자는 거래요. 그냥 잠이 계속 오는 거. 근데 저는 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한 번도 멀미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요 근래 그래도 비행기를 제주도 가려고 몇 번 타보니까, 아, 내가 제주도 가는데 한 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비행기로. 근데 비행기에서 잠 안 잔 적이 없어요. 특히 혼자 가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는데도 타자마자 금방 잠이 와서 잠들어 버려요. 막상 또 깨도 그렇게 막 와 너무 잘 잤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잠들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쓰러지듯 스며들듯이 잠이 들어버려요. 갈 때 올 때 다 그랬던 걸 보면 멀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여튼 비행기 타고 가서 옥상 프로젝트 같이 했었던 전 대표 오빠가 게스트하우스, 제주 시내 동문시장 쪽에서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의리 있게 보러 갔죠. 가서 공짜로 잠을 얻어서 자고, 대신 그 오빠 밥 좀 사주고, 어, 도착한 게 한 6시, 저녁 6시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기가 좀 그래서 그 주변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 날부터 혼자서 여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다시 오면서 여행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제주 시내에서 시작을 했다가 서쪽 막 애월, 협재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한수리 쪽에서 머물다가 올라오면서 협재 해변도 보고 곽지 해변 쪽에 가서 애월 쪽까지 한담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었는데, 와 진짜 제가 동쪽 바다는 그래도 꽤 봤었는데 서쪽 바다를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와, 한담 해안 산책로 꼭 가세요. 진짜 그냥 그 제주도에는 유난히 높은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시내를 벗어나는 순간 그런 게 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너무 커요. 그냥 넓고 탁 트이고. 근데 또 제가 그 한담 해안 산책로를 걸었던 그두 번, 아니, 셋째 날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다음날 서쪽 한수리 내려가는데 하루 절반을 썼거든요. 버스가 워낙 안 와서 이렇게 막 헤매다가 그때 별로 한 게 없는데, 이제 셋째 날 총 4일에 있었으니까 셋째 날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서쪽 바다를 그때 봤어요. 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다시 가서 동쪽으로 갔어요. 그 동쪽으로 가니까 또 해가 저물어서 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놀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 길에, 그래도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라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 소심한 책방 들려서 책도 사고, 다시 동문시장 쪽 가서 그 오빠랑 얘기 좀 하고 집에 왔는데, 아, 그 오빠 만나기 전에 동쪽 바다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여행에서 서쪽 바다랑 제주 시내에서 서쪽 바다랑 서귀포 말고,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서쪽 바다, 동쪽 바다를 다 본 거죠. 동쪽에서는 함덕, 서우봉 해변을 갔다 왔는데 확실히 두 바다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 동쪽 바다에서 조금 더 에메랄드 빛이 나고, 어, 저 서쪽은 이제 그 층이 되게 확연하게 달라요. 진한 파랑색, 그리고 완전 옅은 색, 그런 게 막 세네 개로 이렇게 차이가 되게 나는 반면, 이제 동쪽은 그냥 그 대부분이 그 하늘색인 되게 에메랄드 빛이 강한, 그래서 각자의 매력이 너무 확연해서 보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예뻐서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저는 혼자 가면은 유독 이제 식탐이 좀 많이 주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혼자 다니게 되면 살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밥을 잘 못 챙겨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먹는 김에 맛있는 걸 먹어야지 하고 되게 욕심을 내서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데, 혼자 가면은 굳이 그런 걸 찾아다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냥 이제 특히 여행을 가면
요새는 집에 휴학 기간 때문에 워낙 집에 혼자 자주 있었으니까 막 합정 그런 예쁜 카페에 가보는 욕심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여행을 가면 보고 걷는 것에 좀 제 욕심이 치중되다 보니까 음식에 좀 그런 비중이 좀 사라지는데 이번 여행에는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면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 가보세요 좋아요 하고 추천해주면 거기 가서 간 김에 주변 돌아다니고 이런 거였는데 먹었던 음식이 죄다 맛있었어요. 오. 그리고 꽤나 다 맛있는 걸로 유명한 곳에 어쩌다가 가게 됐는데 한 번도 뭐 기다리거나 그런 적이 없이 되게 여유롭게 음식을 다 즐기고 왔어요. 그랬더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일부러 쪘더라고요. 막 해장국도 먹고, 그러니까 육개장도 먹고, 뭐 순대국밥도 먹고, 되게 돌문어 카레 이런 것도 먹고, 카페도 되게 예쁜데 돌아다니고, 뭐 고구마 라떼를 이제 서울의 카페에서는 그 파우더를 쓰시잖아요. 근데 고구마 카페라는데 제가 이제 함덕 그 산책로를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고구마 카페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갑자기 딱 있어서 저게 뭐지? 하고 들어갔어요. 워낙 또 고구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고구마를 직접 재배를 해서 그 페이스트를 넣어서 고구마 라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토스트랑 고구마 라떼를 시켜서 먹었는데 서울 와서 고구마 라떼를 먹으면 안 되겠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어, 제주도 가서 추운데 계속 걸어 다니고 또 여행 갔다 오면 어쨌든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피로를 생각 못하고 바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피로까지 쌓여서 목이 잠겼어요. 발음이 별로 좋지 않게 녹음될 것 같은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 와중에 만났던 사람도 꽤나 많았고 일단 알차게 다녀왔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습니다. 따뜻할 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혼자 가고 싶어졌어요. 오늘의 절대선곡은요. 어, 원곡은 여행 스케치 분들의 노래인데 성시경 씨가 부른 노래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별이 진다네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한 소절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운 맘이 이 밤도 저비되어 나를 떠올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애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픔만이 깊어가는데 나의 별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짙어가는데 이런 노래예요. 네, 다들 아시는 노래죠. 노래,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라고 그걸 증명해 드리려고 후렴구까지 불렀다가 제 실력을 증명했네요. 여튼 다음 방송 수요일 저스트 10미닛 주제는요. 설 특집 하려고요. 떡국 좋아하세요?
방송 주제입니다. 왜 옛날에 떡국 먹으면은 한 그릇에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막 떡국 세네 그릇씩 먹었던 기억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떡국에 얽힌 뭐 추억들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뭐 자신만의 떡국 레시피 혹은 자신이 잘 아는 떡국 맛있게 하는 집 이런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은 언제나 그랬듯이 링크 올려드릴 거고요. 수요일 날 만나요. 오늘도 제주도에서 돌아온 저를 반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정이었어요. 안녕, 안녕.